의견 차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 분야에 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해당 사업 설명회에 직접 참석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들 같이 몰려와서 한국의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가장 처음에 소개된 게 아마 그 기부 플랫폼인데, 기부 플랫폼이 파트너가 두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두나무가 있는 이유가 이 플랫폼이 루니버스를 쓰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블록체인 상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 추적이 용이하다는 거는 일단 블록체인 장점이니까는 그냥 괜찮아 보이네 싶긴 하면서도, 토큰을 기부를 한 게 재단으로 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도 이 재단에서 이 토큰을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이 기부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갔는지까지를 명확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일단은 서비스가 나와야 알 것 같고. 이번에 15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좀 살펴봤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요,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 격리직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잠시. 그래서 그때 제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 격리면 이제 이 회계 내역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내역을 정말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회계 내역을 작성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책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영수증을 붙인 다음에 그걸로 이따만한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가 와요. 그 감사들이 일일이 책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들고, 네,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국가기록관리 플랫폼은 어느 정도 혁신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의 시선을 끈 그래도 이거 정도는 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선제적인 프로젝트 DID 같은 거, 디센트라이즈드 ID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초기에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괜찮은데 많은 것들이 좀 블록체인 기반의 응용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민간에 맡겨놔도 될 텐데, 그런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털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좀 DID 관련돼 가지고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DID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생각이 다른 건 네.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DID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DID는 개인을 인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할권과 개인의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현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정말 추진해야 되는 프로젝트 아닌가 봐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만약에 DID가 구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국민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0메가에 DID 하나가 바이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5기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신원 관리만을 위해서 5기가라는 데이터를 써야 되는, 용량을 써야 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신원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끝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5기가를 온전하게 DID에만 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보는 관점을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DID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이런 서로의 의견 차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15가지의 시범 사업들이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 과연 좀 효율적인가? 기존에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내역들을 블록체인으로 바꾸는 시도 같아 보이는데, 블록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라클 프로블럼이라 해서 현실의 어떤 정보와 블록체인에 담기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좀 질문이 생기는데, 특히 중고차 이력 관리라든지
폐배터리 유통 같은 부분들은 중고차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고 난 적 없습니다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고가 났다는 이력은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 차처럼 꾸미는 게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15개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나온 아이디어는 대학생들이나 일반인이 나가는 해커톤에서도 다 나온 아이디어들이에요. 색다른 아이디어는 아쉽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특히 실패한 사업들 위주로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기업 내부도 괜찮고 정부 부처도 괜찮고 아예 외부에 있는 컨설팅을 껴가지고 왜 이 사업이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치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이라면 나머지 국민들도 다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실은 대단히 블록체인스러운 생각이거든요. 이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첫과 끝까지 공개돼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성공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공공 차원에서 공유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 어떤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